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계 책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세계 책의 날은 1995년에 유네스코가 독서, 출판, 저작권 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해 1996년부터 기념일로 지켜졌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월 24일을 책의 날로 정했을까요? 4월 24일은 책을 산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4월 23일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세계 책의 날에 서울 책보고가 보유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실린 사파에 관한 통시적 고찰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작가가 사망한 날이 세계 책의 날로 지정될 정도로 세계적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대표작 돈키호테를 한번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 연구 내용을 여러분과 살짝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르반테스는 누구일까요? 에스파냐의 작가,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썼으며 젊은 시절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왼팔을 쓸 수 없게 됐고 해적들에게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하는 등 소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돈키호테는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2021년 당시 서울 책보고가 보유하고 있던 1976년에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65권 돈키호테, 1982년 원작을 2006년에 시공 주니어에서 번역 및 개정한 에리 케이스트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1, 돈키호테, 2003년에 대교 출판에서 나온 돈키호테, 2005년에 꿈소다미에서 나온 만화로 보고 동화로 읽는 돈키호테, 2007년에 파란 자전거에서 나온 돈키호테, 이렇게 5종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돈키호테 얼굴의 변천사를 살펴볼게요. 1976년의 돈키호테는 눈매가 선하고 연식이 느껴지는 얼굴로 기사에서 은퇴하셔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요. 1982년의 돈키호테를 볼까요? 얼굴이 뾰족하고 수염이 하얗게 새어 깐깐한 인상이지만 눈매가 처져 한편으로는 친근한 얼굴입니다. 2000년대의 돈키호테는 1970년대와 80년대보다 젊고 화려해집니다. 다른 책의 돈키호테들이 갑옷과 투구를 모두 차려입는 것과 다르게 의상이 패셔너블한 편이네요. 보라색 타이즈, 수박색 줄무늬 바지, 호박색 조끼에 벨트를 차려입고 투구만 걸친 날렵한 스타일의 또렷한 얼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05년으로 넘어가 보죠. 2005년의 돈키호테는 단호함이 느껴지는 백색 눈썹 카리스마가 돋보이네요. 2007년의 돈키호테는 다소 우울하고 시적 감수성을 지닌 듯 예술가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책을 많이 읽고 사색을 한 티가 많이 나는 얼굴이네요. 다음으로 돈키호테의 충성스러운 하인 산초 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의 산초 판사는 1976년의 돈키호테와 같이 눈매가 선하고 연식이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방금 면도한 듯 수염 자국이 선명하며 무슨 일을 부탁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평화로운 표정이네요. 1982년의 산초 판사는 얼굴이 뾰족하고 수염이 하얗게 새어 깐깐한 인상의 1982년의 돈키호테와 달리 발그레한 볼에 생기 넘치는 빨간 조끼를 덧대어 입은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다만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네요. 2003년에 산초 판사는 잠깐 에스키모로 출장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중해성 기후인 스페인에서 쓰기에는 다소 더워 보이는 듯한 털 날린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 얼굴은 낮술을 드신 것 같은데요. 눈빛이 몽롱하고 당장이라도 많은 말을 쏟아낼 듯 입을 벌리고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네요. 2005년의 산초. 이 산초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일단 표정은 밝은데요. 아니면 밝은 척 하는 것인지 사실 표정을 읽기가 어렵네요. 볼에는 빨간 소라 껍데기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산초 판사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듯해요. 2003년의 산초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할 말이 많은 표정입니다. 아무튼 이 산초는 박습니다. 2007년의 산초 판사는 2007년의 돈키호테와 더불어 우수에 젖어 있습니다. 앞선 산초 판사들이 대부분 레드톤의 정열적인 컬러를 착장한 데 반해 홀로 블루톤으로 우수를 강조하고 있네요. 모자와 수염에 얼굴에 반이 가려져 있어 자세한 표정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산초는 멜랑콜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말 로시난테의 자태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1976년의 로시난테입니다. 1976년에 돈키호테와 산초가 그랬듯 1976년의 로시난테 또한 인자한 자태를 뽐냅니다. 갈기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걷는 자태가 우아하네요. 1982년의 로시난테는 다소 화가 나 있습니다. 깐깐한 인상에 1982년의 돈키호테와 케미가 잘 맞아 보이죠? 당장이라도 앞으로 뛰어나갈 태세네요. 2003년의 로시난테는 혹시 관우의 적토마인가요? 붉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긴 갈기를 늘어뜨린 모습이 역동성을 느끼게 하네요. 2005년의 로시난테는 자기 주인을 닮아 2005년의 돈키호테처럼 길게 늘어뜨린 갈색 눈썹이 인상적입니다. 백마에 옅은 브라운 갈기를 가진 이 로시난테는 볼이 상기되어 있어 약간 수줍은 듯 보이나 콧방귀를 뀌는 건방진 자태 또한 겸비하고 있어 복합성을 지닌 캐릭터로 보입니다. 2007년의 로시난테는 백마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완벽하게 우수에 젖은 백마를 본 적이 있으세요? 2007년의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그랬듯 2007년의 로시난테 역시 깊은 눈매로 사색에 젖어 있네요. 갈기마저 하얀 순백색의 몸통에 빨간 안장이 포인트로 문학적 자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세계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이자 그 자체로 재미있고 뛰어난 소설이에요. 40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다채로운 사파로 형상화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판본의 돈키호테 중 서울 책보고가 보유한 5종으로 한정해 사파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같은 작품도 시대와 출판사에 따라 색다르게 표현됨을 알게 되셨죠? 돈키호테의 주요 등장인물인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로시난테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변주되고 독자는 변주된 캐릭터 사파로 더 풍성하게 돈키호테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독자가 돈키호테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로써 2022년 세계 책의 날은 충분히 기념되고 이 연구 또한 가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셰익스피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동시에 극작가 벤 존슨은 셰익스피어를 일컬어 한 시대가 아닌 만세를 위한 작가라고 말했으며 뛰어난 시적 상상력, 인간에 대한 통찰력, 놀랄 만큼 풍부한 언어 구사력 등으로 인해 그는 인간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천재라는 예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서 희극과 비극을 포함한 37편의 희곡을 남겼고 그 밖에도 서사시, 베니스와 아도니스, 루크테리아의 능력과 총 154편에 달하는 소네트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극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명성이 높았던 그는 시와 소네트에서도 풍부한 언어로 형이상학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주제를 잘 표현해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소네트 3편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를 위한 시, 소네트 18. 그대를 여름날에 비교해도 좋을까? 그대는 여름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화사하지만 거친 바람이 5월의 귀여운 새싹을 흔들어 여름날의 시간은 너무도 짧구나. 때론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고 때론 그 금빛 얼굴이 흐려지기도 하지. 자연의 어쩔 수 없는 변화로 그 모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마네. 그래도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대의 아름다움을 잃는 일도 없을 거야. 그대가 영원한 식구 속에서 불멸로 존재한다면 죽음의 신이 그대를 가졌노라고 떠버리지도 못할 거야. 사람이 숨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이 글이 살아 그대에게 생명을 주는 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노매드랜드에 나오는 시로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 펀은 캠핑장에서 만난 젊은 남성에게 이 시를 낭송해 줍니다. 젊음과 생명력을 찬양하는 시로 영원한 여름처럼 늘 푸르고 아름다운 청춘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펀이 오래전 자신의 결혼식 때 암송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청춘에게 자신의 젊은 날을 물려주듯 펀은 비장하게 이 시를 암송합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서 돌이킬 수 없어서 더욱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득 그대를 생각하면 소네트 29. 운명의 여신과 사람들의 눈밖에 나서 나는 외로이 버림받은 처지를 슬퍼하네. 헛된 울부짖음으로 귀먹은 하늘을 어지럽히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운명을 저주하네. 커다란 희망이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미남에다가 친구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이 사람의 재주와 저 사람의 능력을 원하며 나의 재능에는 만족하지 못하네.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경멸하다가도 문득 그대를 생각하면 나는 이 음울한 지상에서 새벽 하늘로 솟아올라 천국의 문에서 노래하는 종달새가 되네. 그대의 달콤한 사랑을 생각하면 넘치는 부유함에 나의 인생을 왕의 자리와도 바꿀 생각이 없네. 이 시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중 가장 잘 알려지고 애송되는 시의 하나입니다.
시는 청년에게 바치는 시에 속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신세와 운명을 한탄하고 다른 사람의 재능과 행복을 부러워하나 친구의 사랑을 생각하고 위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다른 문학작품이나 영화, 음악 등에서 빈번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즐기며 잘하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네 라는 뜻의 어구는 자주 인용되는 어구입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리차드 기어가 공원에서 줄리아 로버츠에게 이 시를 읽어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랑은 짧은 시간에 달라지지 않는 것. 소네트 116.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라면 방해하지 않기를. 변할 일이 있다고 해서 달라진다든가 옮겨갈 곳이 있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랑은 불변의 지표. 폭풍을 보고도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방랑하는 모든 범선의 별이니 그 높이는 알아도 그 가치는 알지 못하죠. 사랑은 시간의 어린 광대가 아니랍니다. 비록 장밋빛 입술과 뺨은 서감에 구부러진 낫에 걸리지만 사랑은 짧은 시간에 달라지지 않는 것, 운명이 닿을 때까지 변함없는 것이에요. 만일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난 시를 쓰지 않았고 그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지요. 이 시도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사랑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떠한 난관과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되고 영원한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이 변하거나 떠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요. 북극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결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사랑을 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사랑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책의 날, 다시 한번 나에게 책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성우 강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